대한 인증이다. 밀레니엄을 향한 막연한 기대, 그 중심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테헤란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벤처 기업의 60%가 인터넷 관련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과 대학을 그만두고 컴퓨터 한 대에 인생을 건 청춘들이 넘쳐났습니다. 공원 만들어야 되는 거.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바뀔지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닷컴 기업들이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바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은커녕 뭐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 단위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투자 설명에는 늘 만석이었지만 정작 내용도 모르는 묻지마 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블루칩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얼마 하셨어요? 한 5, 6천? LG텔레콤이나 한솔 같은 게 6,000원, 7,000원 했던 게 연말에 뭐 1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건 10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주식이 그렇게 10배 이상 폭등함으로 인해서 1억 가진 사람이 10억, 100억 가진 사람이 1,000억을 보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졌죠. 주식값이 닷새째 오르면서 종합주가지수가 마침내 1,000을 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닷컴이란 두 글자는 어느새 대박을 보장하는 마법의 단어가 됐습니다. 아무런 그 인터넷이라든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는 회사조차도 회사 이름을 닷컴이라고 바꾸기만 하면 주가가 3배, 4배, 5배 기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인터넷에 뭐 이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하나 들고 가면 막 10억, 20억씩 투자가 들어왔어요. 주가 850선이 힘없이 무너져서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700선이 분가 540선 아래로 떨어지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개장일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그러나 1년도 안 돼 닷컴 열풍은 사그라들었고 테헤란노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거품이 꺼진 자리엔 희망 대신 절망이, 대박 대신 막대한 빚더미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열망은 욕망에 쉽게 휘둘렸고 버블 속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손쉽게 이용했습니다. 검찰에서 다 밝혀주시죠. 그리고 닷컴 버블 후 20년이 지난 지금 코인은 마법의 단어가 되어 위험한 선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거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부정하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곧 터질 걸 알면서도 손을 대고 마는 이유는 왜일까요?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기회가 없던 사람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니까 나한테도 새로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그런 미끼라도 던지면 덥석 찾게 되는 것이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나? 나만 바보? 나만 뒤처지는가? 나만 피해자인가? 이런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서 막차를 타고 계속해서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늦어지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게 되고 20년 전 닷컴 버블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사라졌다고 해서 혁신도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 의장 김범수, 네이버의 창업주 이해진, NC소프트의 김택진, 다음 창업주 이재웅, 지금의 글로벌 IT 기업을 일궈낸 이들은 닷컴 버블 당시 투자를 받았던 벤처 샛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에 생겨난 거품은 과연 20년 전보다 더 많은 씨앗을 남길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이 전부는 아니에요. 블록체인 산업이 크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걷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는데 부정적 블록체인 기업이라 그러면 일단은 코인하고 계속 연관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블록체인 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하기에는 계속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사실은. 스위스는 가상자산 거래를 거의 합법화하는 수준이고
나머지 미국이나 유럽도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기는 걱정되지만 그 시장이 가진 잠재력 때문에 마냥 부정하고 방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 30대 그리고 회사원 주부들까지 나서서 지금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난 2017년부터 한결같았습니다. 지금도 박상기의 난이라 불리며 회자될 정도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 우선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자는 움직임이 국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 은성수 위원장이 뭐 투기성이 강하다, 상품이 아니다 등등 발언을 하는 게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보였어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 현상으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코인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선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의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내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도박판인 겁니다. 그리고 도박판에 가면 돈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따는 사람은 도박판을 운영하는 운영자만 돈을 따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래소가 도박판과 도박판 운영자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개소만큼은 일본처럼 허가제로 운영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정의당의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도 거래소 신고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코인 사기, 시세 조작 등 여전히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할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시세 조작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도 사실은 동일하게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우리나라만 그거를 이렇게 규율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실효성이 담보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우려는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 동향 같은 건 없어서 사실 고민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1의 인터넷이 정보를 이동시켰다면 제2의 인터넷은 가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가 지난 20년간 인터넷이 만들어온 그것보다 더 클지 적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이 순간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미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